수술비 202조 상해 수술비 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상해 수술비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또 있네 이게. 상해 수술비 아까 말한 거 상해 통원 수술비, 상해 입원 수술비 다 동일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쟁되는 이제 그런 거 단순 봉합술, 수술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근데 이제 근, 건, 인대 봉합술은 어쨌든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인대 이런 쪽을 수술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청상봉합술입니다. 뒤에 보시면 청상봉합술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보시면 이제 여기서 다행히 잘 나눠줬지만은 전현 절제술을 포함한 이제 수가 코드 모음 우리가 단순 봉합이어도 그냥 우리가 보기엔 단순 봉합인데 이제 수가로 이제 변현 절제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변현 절제술 포함하면 수습이 주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옆에 이제 SA021부터 SA026까지 이제 있는 게 보시면은 창상봉합술 안면 또는 경부 해가지고 변연절주술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 수습이 다 주면 돼요. 변연절주술 포함이면은 이 옆에 그 SA02 이게 세부내역서의 수가 코드입니다. 수가 코드가 있고 앞에 이렇게 한글로 적어놔요. 이제 세부역사가 좀 칸이 짧다 보니까는 막 변인 절제 이렇게까지만 쓰고 잘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세부역사를 직접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 수학을 보면은 어쨌든 변인 절제 포함이구나 생각해서 주면 돼요. 상해 수술비 이 변인 절제 포함되어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지금 다 되는 경우만 나온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밑에는 이제 SC0221부터 SC0226까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위에 따라서 코드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보시면은 다 상관없어요. 그냥 변연절주 포함이면은 수술비는 지급하시면 돼요.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보시면 수술비 지급할 수 없는 수가 코드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옆에 단순 봉합이라고 써 있어요. 단순, 뭐 단순 다 써져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보상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먼저 고객님한테 안내하는 것보다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면책권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번 사수한테나 한번 물어보세요. 이미지 한번 봐주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는 이게 이제 수술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책인데 혹시 이거 면책이 맞는지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은 뭐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잠깐 보는 거니까 모르면은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은 나만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수를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사실 날 위해서라면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알아야지 건식인데 모르면은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모르면은 이게 진도가 안 나와요. 다른 동기들과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이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다 알게 되는데 처음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그 처음이 어려운 게 힘들어서 뭐 그만둔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버티면은 어쨌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계속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그 버텨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음. 어쨌든 변현 제출수 포함이면은 상해 수술비, 뭐 통원 수술비, 상해 입원 수술비 다 지급 처리 가능한데
그렇다고 골절 수술비까지 지급 처리하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절은 골절에 대한 수술비가 있잖아. 핀 삽입이라든지 그런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골절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골절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골절은 됐어. 근데 골절 수술까지는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다쳤으니까는 주변에 이제 뭐 꼬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수술 변연절제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수술비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수술 입력택도 골절 수술이나 그냥 상해 통원 수술비 이런 거 질병 수술비 나눠져 있지만은 같이 지급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절 수술비는 골절에 대한 수술비만 말하는 거예요. 상해 통원, 상해 입원, 뭐 상해 수술비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해에 대한 수술이니까는 근데 그런 건 있죠. 이 사람이 골절이어서 골절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 상해 통원 수술비, 상해 입원 수술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통원, 상해 입원 수술비 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골절은 조금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골절을 했는데 골절 수술까지 했으면은 당연히 상해 통원, 상해 입원 수술비는 만약 입원해서 수술했으면은 당연히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해 입원 수술비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내서 무슨 무슨 담보를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거를 뭐 고르세요. 뭐 이런 거를 내가 낼 수도 있고, 어, 뭐 그런 거를 내가 솔직히 이 수술비가 낼 거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이 수가 코드, 솔직히 우리가 업무할 때는 이 수가 코드를 외웠거든요. SA02, SA026, SC021, SC027 이걸 외웠어요. 외우면 좋긴 하겠는데, 음, 이걸로 시험에 내면 외우면 좋죠. 외우면은 왜냐면 이런 거는 다시 찾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지침이 따로 막 삼성화재 지침에도 따로 이 SC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걸 차라리 뭐 복사해서 이거를 뭐 오려가지고 모니터에 붙여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을 거예요. 네,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수가 코드에 대해서. 대구 잘 들리나요?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한 건 이제 상해 통원 수습이, 상해 입원 수습이, 뭐 골절 수습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이제 창상봉합술이라고 그런 담보들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서 이 수가 코드가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이 수가 코드에 따라서 담보마다 지급할 수 있는 걸 다 정해놨어요. 약관에. 약관에 펼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변연절제술 아니면 창상봉합술 가로치고 뭐몇 센치 미만 이런 걸 다 담보가 여러 가지니까는 담보가 예를 들어서 창상봉합술이 뭐 다섯 개에서 10개 사이라고 하면은 약관에 다 지급할 수 있는 수가 코드를 다 우리 그 진단 코드 그 표처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거에 맞으면은 지급 처리하면 되고, 그거에 안 맞는 창상봉합수 10개인데 10개 다 지급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급할 수 있는 고객이 이번에 시행한 그 창상봉합술이 이거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 장표를 보고, 약관을 보고, 해당되는 걸 찾아서 지급 처리하는 거예요. 그 창상봉합술은. 지금은 이제 경력자들도 이거는 아직 뭐 당연히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이런 게 나오면은 창상봉합술을 했으면은 근데 창상봉합술 담보가 있으면은 약관을 무조건 보고 해요. 네. 다 경력자들도 그래요. 왜냐면 이걸 다 외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약관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된 대로 찾아서 내가 적용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 뒷장 204쪽 보시면요. 음, 여기 써놨죠. SA021부터 SA026 지급 가능한 거. 그리고 그 밑에도 지급 가능 SC021부터 SC027까지
가능한 거. 여기 밑에 그런데 유의할 점은 병원에 단순 봉합을 하고도 같은 코드를 주기 때문에 상처가 적고 수술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꼭 병원의 변연 절제술 포함 수술인지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 안 하고 진단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단서에 근데 변연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이제 써져 있어요, 문구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한번 병원에다 전화해서 변연질주술 혹시 수가 코드 어떤 걸로 하셨는지, 그러면 수가 코드를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병원은 세분역수를 띄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근데 알려주는 병원은 알려주면은 이제 내가 지금 가능한 수가 코드인지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싫다. 아까 말했듯이 너무 내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팀장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좀 더 꼼꼼히 하는 거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세부 내역서를 확인하고 지급 처리해야 돼요. 기획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지침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건 수수비가 막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30만 원짜리면 상관이 없겠는데 요즘에 상해 통원 수수비, 상해 입원 수수비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조금 다쳤는데 변현재 수술했다고 200만 원씩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세부 내역서를 받던지 아니면 병원에 확인되면 병원에 확인 한번 해보던지 그러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팀장도 확인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결제를 하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청산봉합술도 변현재는 포함이 안 되면 다 보상 처리가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청산봉합술이라는 그런 담보가 생겨서 변현재수를 안 해도 지급할 수 있는 담보가 생긴 거예요. 청산봉합술이라고. 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상해 통원 수술비, 상해 입원 수술비 뭐 이런 거니까는 어쨌든 제가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인공관절 수술비. 이게 종종 가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무릎 아프시거나 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라고 그 관절 그 있는 거를 이제 인공으로 바꿔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세부내역서나 진단서에 인공관절 그 치환술 뭐 써져 있어요. 인공관절 치환술 뭐 우측 했다든지 왼쪽 했다든지 있어요.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세부내역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명칭 수술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비를 주면 됩니다. 이거 한 번 주면 소멸일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는 저거네. 1회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멸이 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1회에 하나여 하는 거는 한 번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 인공관절 수술비는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 최소. 그러면 한번 나도 약관을 한번 봐야겠죠. 보고 이제 어쨌든 지급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술비는 끝났어요. 제가 지금 범위에 있는 수술비는 끝났는데 오늘 쉬운 문제는 뭘 내야 되나요? 큰일 났네. 진짜. 시험은 어차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는 이왕이면은 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르면은 못하는 직업이에요. 모르면 틀리고 모르면은 내가 건을 빨리 칠 수가 없어.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뭐 400만 원, 500만 원 막 벌어간다. 뭐 고등학교 이제 졸업생분들도 20살인데 뭐 400만 원, 500만 원 막 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그냥 잘한 건 아닐 거예요. 다 이제 자기도 이제 노력을 했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지. 건을 그 정도 치는 거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열심히 하라 이건데
어쨌든 알아야지 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사장님은 결과를 중요시 생각해요. 시험이라든지 시험 당연히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아무리 공부했어도 어쨌든 결과가 안 좋으면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 음.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험을 뭐 그렇다고 그 팀장님들이 시험을 어렵게 내는 건 아니에요. 단데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제 문제를 내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것들이니까 다 문제들이 처음 들어봤고 처음 교육하는 거니까 어려워 뭐 일부러 꼬아서 내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공부하고 하면은 다 100점 맞을 수 있게끔 거의 보통 낼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질문 있나요 혹시 수술비? 그걸 볼까요? 그 말씀하세요. 107쪽에 몇 쪽이요? 197쪽에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 아, 네네. 그 상하지 수술은 1cm당 7만 원이라고 네네. 4cm 이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3cm 이상부터면 만약에 3cm다. 그러면 21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3cm에 7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3cm 이상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cm, 2cm는 1cm, 2cm면 아예 돈을 줄 필요가 없고 근데 네. 3cm 이상만 지급 가능한데 3cm면은 1cm당 7만 원이기 때문에 21만 원 줄 수가 있는 거죠. 어, 3cm부터 계산해서 1cm니까는 예를 들어 4cm 했으면은 3cm 이상이면 1cm니까는 7만 원만 준다 이게 아니라 네. 조건이 이제 3cm 이상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3cm 이상이 됐으면은 21만 원 줄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1cm, 2cm는 대신 이제 못 주죠. 네. 조건이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3cm 이상의 경우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나 시험 문제 안 내려고 했는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 근데 이게 알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2년 이내에 뭐 이제 뭐 상지하지 안면부 1cm당 얼마씩 뭐 아까 상지하지 내가 아까 말 안 한 것 같은데 단 3cm 이상의 경우 하나입니다. 이런 이제 조항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응. 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3cm인데 아니 2cm인데 그냥 14만 원 줘버리면 가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cm 이상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있는 경우 많이 우리가 하는 담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방금 질문하신 분처럼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들을. 그 조건에 다 맞으면 부합했을 때 이제 지급 처리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요 음,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아까 창상봉할 수 있는 데에서 뭐 변현주짓술 해가지고 수가 코드 지급 처리하는 수가 코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SA02, SA021부터 SA026 그리고 SC021부터 SC027까지 이거는 그렇게 뭐 숫자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영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웁시다. 이거는 대구 들리죠? 네네. 대구 못 들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음,
다음 이제 자녀 담보인데 제가 교육이 5시 반까지인가 그럴 건데 음, 음. 일단 진도를 빼고요. 만약 시간이 남으면은 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녀보험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수가 안 나왔는데 이게 약간 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히스토리나 뭐 이런 거 솔직히 지금 본다고 해도 외우지도 못하고 이걸 지금 외우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항상 지급 처리할 때 그 지급할 때 만약 해당이 되면은 그 계약을 보고 그 계약이 이제 약관 한번 보고 지급 처리 가능하면 지급 처리하고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막 히스토리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자녀보험 이제 체크되어 있잖아요. 자녀보험에 이제 보통 지금은 많이 안 들어와요. 태아보험이거든요. 이게 자녀보험이 약간 태아보험, 그러니까 태아보험이 있고 자녀보험이 있고 한데 보통 이제 태아보험이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뭐 저체중아라든지 국소 저체중아라든지 이렇게 저체중아가 좀 많이 있었고 뭐 주상기 질환이라든지 뭐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4대 중증 질병, 뭐 자녀 10대 질병 뭐 입원 일당, 뭐 환경성 질환 입원 일당 이런 거는 태아보험 말고도 지금 자녀보험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환경성 질환, 14년 10대, 뭐 4대 중증 질환 이런 거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다 법인 쪽으로 안 빠지는지 아니면 저희 쪽에 원래 없더라고. 태어난 또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많이 없어요. 그 태아보험 자체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정도? 그 저체중아 입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태어나고 이제 바로 이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 이제 그게 이제 태아보험에 있는 담보들을 챙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없고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또 뒤에 또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뒤에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저체중아 입원 일당 저체중아는 보통 이제 약관에서 정한 게 2.5kg 이제 이하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2.5kg 이하일 때 인큐베이터를 3일간 이용한 경우 이제 지급 처리하는 거예요. 3일 이상이잖아요. 옆에 담보 보시면 3일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만약에 아기가 저체중한 뭐 2.2kg 만약에 2.1kg로 태어나서 5일 동안 입원했어요. 그러면 3일 이상이니까는 이거는 이제 3, 4, 5, 3일만 챙겨주면 돼요. 이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저체중아는 저체중아 일단 키로수 맞아야 되고 그리고 뭐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것까지 진단서에 나와 있어요. 태어난 출생일이라든지 이걸 왜 확인하냐면은 태아보험은 22주 22주 이내에 가입해야 돼요. 근데 뭐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뭐 그 시기를 지나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보험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될 거예요. 태아보험 자체는 22주 이내에 이렇게끔 되어 있어요. 22주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에서 그걸 넘어가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아파서 뭐 2kg 태어났다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무효가 돼버릴 거예요. 22주 이후에 가입. 음. 근데 보통 그 전에 가입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이게 22주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상기 질환, 선천성 이상 질환.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 코드로 시작하는 게 이제 태아 쪽으로 많이 이제 태아 쪽 그 진단 코드라고 했잖아요. 주상기 질환이 보통 다 P 코드예요. 보시면은 앱에 나와 있지만은 P 코드 뭐 P 몇부터 몇, P 몇부터 몇 다 써 있잖아요.
이게 다 주상기 질환 코드인데 뭐 코드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습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입원을 했는데 진단 코드가 약간의 정한 진단 코드에 해당이 되고 입원 일수와 예를 들어 이거 4일 이상이니까는 4일 이상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서 해당 부분만 지급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당이랑 수습이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당이 되면 지급 처리 하는데 그 해당이 되는 거를 이제 약간 보고 진단 코드를 보는 게 이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당이니까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의 질환으로 입원하는 것보다 애기들은 여러 가지 진단을 코드를 받아오더라고요. 뭐 기관지염, 뭐 폐렴 이거를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진단서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 식대 질환, 뭐 환경성 질환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기관지염, 폐렴 이런 쪽은 그러면은 내가 폐렴으로 이제 입원했는데 환경성 질환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데 이 자녀 식대 질환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환경성 질환만 지급 처리하는 거고 근데 기관지염이랑 만약 폐렴 두 개 다 있는데 두 개 다 자녀 식대 질환도 뭐 기관지염이 있고 폐렴이 있고 환경성 질환도 폐렴 가능하고 하면은 둘 다 지급 처리하면 돼요. 둘 다 어쨌든 해당이 되는 담보니까 그 진단에. 근데 이게 한 병당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하나의 병으로 보고 그쵸. 그렇게 그쵸. 얘는 진단 코드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두 번씩 지급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번은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오늘부터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입원했으면 이틀이잖아요. 그 이틀에 대해서 진단 코드가 해당이 되면 자녀 10대 질환에 해당되면은 2일 주면 되는 거고 환경성 질환 이런 코드에도 해당이 되면 2일 주면 되는 거예요. 예. 담보는 각각 있으니까 각각 지급 처리 가능하죠. 여기에 만약에 기본적으로 질병 입원 일당도 있다. 그럼 질병 입원 일당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면 다 지급 처리하잖아요. 뭐 보장하지 않는 손해도 아까 말했듯이 뭐 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거 아닌 이상은 질병이면 지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줘야겠죠. 예. 해당되는 담보니까 다. 그러면 만약에 폐렴이랑 뭐 기관지염 뭐 이거 했는데 질병 일당도 있고 십대 질환 그 입원 일당도 있고 환경성 질환 입원 일당도 있으면 다 주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 만약에 이제 처음에 통원 치료로 내가 서열 1번에서 뭐 기관지염을 줬어요. 근데 서열 2번에서 이 사람이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진단 코드를 뭐 각각 어떤 코드인지 알 수가 지금 없는데 서열 1번에 입력되어 있는 진단 코드 때문에 서열 2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녀 10대 질환 코드가 아닌데 서열 1번에 입력되어 있는 코드 때문에 잡힐 수가 있어요. 담보가. 그러면은 그건 과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급 처리하는 서열을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특히 자녀 10대 질환이랑 환경성 질환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열 1번에 입력되어 있는 코드가 있는데 서열 2번에는 그냥 그런 코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해당이 안 돼. 질병 입원 일당만 줘야 돼. 근데 서열 1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코드가 있어서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까 갑상선 질환은 이제 진단이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갑상선 암으로 확진됐으니까는 제가 서열 1번을 지우라고 했잖아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서열 1번에서 뭐 감기로 안 간 거 아니잖아요. 간건 맞잖아. 근데 서열 2번에 조금 심해져가지고 했는데 진단 코드가 다르게 이제
다른 게 나와서 이제 하면은 서열 1번을 지울 필요는 없죠. 근데 서열 1번 진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간 거니까는. 근데 이제 이 앞에 코드 때문에 잡히니까는 지급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빼고 지급 처리해야 돼.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소명하라고 날라와요. 왜 지급 처리 안 했나? 그러면은 이거 서열 1번에 진단 코드가 있어서 서열 2번에 치료한 거는 여기 지금 이 정보에 해당되는 그 진단 코드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또 일상관리라고 또 있어요. 그 소명하는 데가 거의 소명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서열 진단 코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딱 정해져 있는 일당이라든지 진단 코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질환에 입원을 했으면 주는 거니까는 진단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에서 정한 진단 코드. 그리고 위에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선천성 이상 선천 이상 2번 일단 이게 그냥 주상기 질환 선천 이상 다 이제 해당되는 코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지급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단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이 엄마 임신 출산 질환 우리가 그냥 이번 일당은 출산 질환 다 면책이에요. 부상 안 돼요. 근데 이런 담보가 있어요. 엄마 임신 출산 질환 이번 일당 보통 자녀보험에 같이 껴서 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제 이 좀 해당되는 코드에 입원해서 하면은 지급 처리하면 돼요. 조건이 4일 이상. 정신 및 행동 장애 입원비. 저희 지급 처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진단이 있고 정신질환으로 이제 입원을 했으면은 검토해야겠죠, 이것도. 약간 들어가서 봐야겠죠. 이게 어떨 때 지급 처리 가능하지?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만약에 뭐 10일 입원했는데 4일 이상이 10만 원 딱 정액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니까. 4일 이상 1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가입 금액에 따라서 뭐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해당 진단에 해당이 되고 입원을 했으면은 줘야겠죠? 이것도. 우리 그냥 일반 질병 입원 일단 못 줘요. 정신질환.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봐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은, 좀 건이 들어오면은. 근데 계약 장표에 이런 담보가 있으면 확인을 하라 이거예요. 그 밑에 소아청소년기 뭐 정신 및 뭐 행동장애 입원비 마찬가지로 유일한 동일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중증 질병 입원 일당. 이게 아까 4대 중증이 제가 얘기했죠. 뇌간 심폐, 뇌, 심장, 뭐 간질환, 폐질환. 이게 4대 중증 질병인데 이걸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으면 주는 거예요. 약관에서 정한 진단 코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뇌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뭐 심질환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간질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4대 중증 질병 입원 일당도 있고 4대 중증 수술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보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심장으로 입원해서 뭐 비관혈 수술, 뭐 관혈 수술로 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근데 수술비 적정은 뭐 관혈로 지급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수술비도 지급 처리해야 되고 이 지금 4대 중증 입원 일당도 있으면은 진단 코드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같이 지급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질병 입원 일당도 있으면 질병 입원에서 일당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음. 상해 입원 일당을 주시면 안 됩니다. 상해 입원 일당은 상해니까. 그리고 5대 특정질환 입원 일당. 아까 그 뭐, 녹내장, 뭐, 갑상선, 신부전, 결핵, 뭐, 위 12중계양, 이런 경우 있다고, 아까 수술비에도 이 5대 특정질환 수술비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대 중증 질환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해당 질환의 진단 코드 진단서에 이제 있고, 네, 약관에 있으면은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 자녀 10대 질병 이번 일단 환경성 질환이다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대 중증 질환이랑 그렇다고 지금 이게 내가 코드를 외우라고 할 수 없어요. 코드 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진단 코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4대 뭐 중증 질환으로 무슨 수술을 했고 의료 심사 결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담보를 지급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를 뭐 내가 보기를 주고 하면은 그걸 뭐 쓰거나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해. 아니 내가 지금 뭐 다 알려주면서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수술비랑 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찾아서 해당되는 거를 내가 챙겨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찾아서 어떤 담보를 줄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험 문제도 나도 그런 식으로 낸 확률이 있죠. 낸다고 얘기 안 하지만. 뒤에 뒷장 갈게요. 아니, 가로로 돼 있어. 음, 진단비. 진단비 맞죠? 지금 내 페이지가 진단비 맞죠? 그래서, 맞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수습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양성 뇌종양 진단비, 뭐 성조수증 진단비,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진단비는 의료 전문은 거의 필수예요. 뭐 골절 진단비 빼고는 무슨 뭐 암 진단비라든지 뭐 어떤 진단비든 다 의료 전문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포진 진단비는 그냥 줘도 됩니다. 대상포진 진단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많이 이제 유로결석 진단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진단서랑 그거에 맞는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단이 나오려면 어쨌든 어떤 검사 결과를 보고 진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검사 결과지가 필요한 거예요. 고객한테 요청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암 진단비다 그러면은 당연히 암 확정된 진단서랑 조직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걸 이제 조직 검사 결과지 봐도 우리가 아나요? 잘 몰라요. 이거를 이제 의료 자문을 맡기는 거예요. 암 진단비 및 암 수술비에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매달 며칠 암 진단 진단 확정으로 부합하고 암 직접적인 수술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와요. 음. 그런 식으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의료 자문 맡겨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양성 뇌종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뇌종양이 있어. 진단서는 뭐 뇌종양이라고 써 있어. 근데 MRI 검사라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이 검사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MRI 검사, 뭐 CT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문을 맡겨서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급하면 되고,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냥 의증이다. 의증이란 말은 이제 그냥 확정된 질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의증은 못 줘요, 또 진단비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의료심사를 의뢰했을 때 그 결과에 맞게끔 진단비는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아 보존 치료 지원금.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덴탈 보험도 있어요, 요즘에는. 치과 보험. 자녀 보험에 이렇게 딸려있는 치아 보험 보존 치료비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 보험도 있겠지만, 자녀들은 이런 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덴탈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덴탈 보험도 똑같이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코드, 여기 안 나왔나? K02, K04, K05.
치과 질환 이 세 가지 코드밖에 지급 처리 안 돼요. 덴탈도 그렇고 자녀보험도 그렇고. 다른 질환 코드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다른 질환 코드로 크라운을 했어도 못 줘요. 이 세 가지만 가능해요. 이게 이제 뭐 치주 질환에 속하는 그런 진단 코드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코드는 외워야 됩니다. 치과 질환 어쨌든 치아 보존 치료 지원금에 뭐 지급할 수 있는 상병 뭐라든지 아니면 덴탈 보험에 지급할 수 있는 상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질병으로 인한 거. 어쨌든 이 세 가지 코드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덴탈 보험도 많이 하겠지만은 많이 안내를 하게 될 거예요. K02, K04, K05 코드만 가능합니다. 많이 안내할 거예요. 뭐 K08 코드 받아가 이미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 치료한다거나 그럼 다른 코드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코드는 지급 처리 안 해. 약관에도 그렇게 어, 지급하는 코드는 이렇게 세 가지만 정해놔 있어요. 질병은. 여기 시험 여기 좀 많네. 그 다음에 부정교합 치료비. 아까 위에 그 양성 뇌종양, 뭐 성조수증 진단비,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마찬가지로 이 진단 코드에 해당이 되고 검사 결과가 있으면 의뢰해서 지급하면 돼요. 네. 그 성조수증 진단비는 이거는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이런 게 혹시라도 있으면은 성조수증 좀 많이 있거든요. 애기들이 성조수증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근데 이런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의료비만? 근데 이제 성조수증 진단비가 있으면은 진단서는 어쨌든 만약에 이 코드가 맞으면은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뭐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번 각 그 팀장님들이랑 혹시나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의료 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 진단비는. 음. 수술비는 엑셀 시트 만약에 아까 이제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엑셀 시트에 만약에 있으면은 따로 의료 자문을 안 맡겨도 되는데 없으면은 없거나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은 맡기세요. 그 다음 이제 부정교합 치료비. 이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애기들 종종 뭐 한 달에 한 번 뭐 걸릴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걸리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모든 건을 다 알아야지 이제 내가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정교합 치료비 필수 서류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단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파라노말 사진 있어야 되는데 앞면이랑 측면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면이랑 측면이 파라노말 사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진단서랑 파라노말 사진 앞면이랑 측면, 정면이랑 측면 있으면은 의료 자문을 맡깁니다. 이것도 의료 심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잉글씨 뭐 2, 3에 적합하다. 약관에서 정한 건 우리 2랑 3를 주거든요. 2랑 3에 적합하다, 부합하다 하면은 이게 보통 200만 원짜리예요. 네. 200만 원 그럼 부합하다고 주면 돼요.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병원에서도 그걸 부합하니까 진단서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필수 서류는 그걸 해서 의료심사를 무조건 거쳐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여기에 또 보험 나이 6세 계약 해당일에 되어 있는데 보면은 그 계약 장표를 보면은 담보가 이게 가입한 담보들 쭉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정고압 치료비가 딱 있어. 근데 그 옆에 담보 개시라고 써져 있어요. 언제부터 그 담보를 개시해서 줄 수가 있는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 나이 6세부터 계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막 예를 내가 2010년에 가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담보는 2006세니까 예를 들어 그냥 6년이라고 치면은 그 뒤로부터 개시라고 써져 있어요.
그 담보 개시일에. 음. 그냥 그것만 체크해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부정기업으로 뭐 교정을 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는 어느 정도 잘한 다음에 이제 부정기업이 있는지 안 있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못 봤는데 그래도 이 계약 담보 개시가 어쨌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 좋아요. 어쨌든 필수 서류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 바로 실업이랑 실업 교정비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것도 부정기업이랑 똑같이 거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눈 검사 뭐 하면은 눈 검사 결과지를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여기 써있으면은 시력 치료비는 마이너스 6.25부터 플러스 4.25 디옵터 이상, 그리고 시력 교정비는 마이너스 2 디옵터 이상 또는 플러스 2 디옵터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의료 자문 대상이에요. 음. 검사 결과지 이런 지금 뭐 디옵터라든지 뭐 이런 거 확인되는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하면요 줘요. 병원 근데 고객이 그걸 다 알아서 잘 해서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약간에도 이런 기준이 있어서 지급 처리하는 거니까 그 기준을 알려면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진단서랑 이 검사 결과지 같이 이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의뢰해서 시력 치료비 및 그러니까 올릴 때 헷갈리잖아요. 내가 이게 시력 치료비만인가 시력 교정비만인가 이게 헷갈려요. 이거 잘 모르겠고 이 비업터 이런 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는 그 의료자문의 애들이 평가를 해줄 수 있게 시력 치료비 시력 치료비 및 시력 교정비에 해당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무슨 뭐몇 지역부터 몇 지역부터여서 시력 뭐 치료비에 해당됩니다 하면은 시력 치료비 주면 돼요. 두 개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진 않은데 두 개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금액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뒤에 있나?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금액이 작아요. 뭐 10만 원 이상, 20만 원대지만은 하나는 금액이 좀 커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액이 적은 거는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급 이게 적당한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결정해 주는 거는 의료 자문을 꼭 맡기셔야 된다.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그 태아는 코드가 이제 P 코드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다친 거겠지, 신생아가. 머리를 다쳤는데, 만약에 진단서에 이런 코드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진단비를 검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비는 진단서만 있어서 검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진단이 나왔으니까는 그 검사 결과까지 다 받아서 의료 자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해당이 된다 하고 진단 코드를 맞고 하면 지급 처리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많이 보진 않아. 지급 처리하는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담보들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비. 이거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담보예요. 뇌혈관 질환,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런 거는 많이 가입하는 질환이고, 애기들이 오히려 이런 거는 빈도가 많이 적죠.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드는데 뇌질환도 생기고 뭐 심장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그 어르신들 분들이 많이 이제 있는 질환들인데 이런 담보가 있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뭐 뇌질환 진단 코드라든지 뭐 심장 질환 코드가 있으면은 약관을 보시고 이제 해당되는 진단 코드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단서랑 검사 결과들이 있으면은 의료 자문 맡기시면 돼요, 이것도. 근데 진단 코드가 안 맞으면은 대상이 아예 아닌 거죠. 진단 코드가 무조건 맞아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진단 코드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옆에 수술비 볼게요. 아까 총수용 수술비 맹장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개두를 동반한 뭐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이 나와 있는데 기법까지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이 모야모야병으로 개두 수술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의료 자문 맡겨야죠. 음. 세부내역서에도 확인되고 진단서에도 뭐 모야모야 그 진단 코드 있고 진단 이렇게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에 몇 월 며칠에 뭐 무슨 수술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진단서에도. 그런 걸로 의료 자문을 맡기면은 답변을 줄 겁니다. 지급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담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어차피 알아도 이건 까먹어요. 어차피 그런 건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찾아서 해당되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방법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이걸 지금 무슨 뭐 수술비 무슨 수술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코드도 기억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중점으로 수술비는 교육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심장 개용 수술비.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심장이 안 좋게 태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한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보상 기준에 맞는 진단 코드가 있고 대형 수술 이제 심장 열고 수술한 경우 해당이 되면 지급쳐야 되는데 이것 마찬가지로 의료 자문 맡기면 됩니다. 수술비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금액이 좀 작지도 않아요. 이런 심장 수술이나 이런 거는. 그다음 탈장 수술비. 탈장 수술비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 지금 자녀보험이지만은 뭐 21대, 105대 질환에 속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입원 수술비 보통 이제 입원해서 수술하니까는 입원 수술비, 통원 수술비 가입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이 소아 탈장 수술비 예를 들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해당 진단 코드에 탈장으로 수술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게 그 질병 입통원 수술비 시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엑셀 시트. 질병 입통원 수술비는 그 진단 코드에 있으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소아 탈장 수술비는 의료 자문을 맡겨야 되나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질병 입통원 수술비에 지급하는 경우의 수술이면은 이런 수술비도 당연히 지급 처리하는 거예요. 음. 그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건 없어요. 왜냐면 수술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안 되면 다 안 됐지 되는 건 다 된다. 보통은. 그 수술명도 질병 입통 수술비 그 시트에 치면은 나와 있으면은 당연히 수술로 인정하는 그런 수술인 거예요. 질병으로 인정하는 수술. 그래도 이제 헷갈리거나 그러면은 자문 맡기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어린이 심장 수술비도 똑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개용 수술비가 진짜 째가지고 심장 수술하는 경우이고 시술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 째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수술명이라 나와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면 이것도 주면 되는 거예요. 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다 똑같아요. 약관상 해당이 되면 주면 되는데 그냥 주지 말고 의료심사를 꼭 거쳐라. 이런 큰 수술비라든지 그냥 질병 입통 수술비가 아닌 이상은 거침 4대 뭐 증증 뭐 수술비 뭐 간헐 비간헐 나눠주는 거 이런 거는 자체적 판단을 하지 말고 무조건 심사를 맡기세요.
아까 그 신생아 그 저체중아 뭐 이번 일단 뭐 극소 저체중아 이렇게 있거든요. 저체중아일 때 이제 진단 코드가 있어요. 다 P코드. 그러니까 저체중아가 질병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약간 보면은 진단 코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맞는 해당 코드이고 이 키로스가 조건이 맞으면은 지급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극소 저체중아, 뭐 저체중아 이거는 약간 진단비처럼 금액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났을 때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은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일단은 22주 이내에 가입한 건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맞다고 이제 보통 이제 그게 맞으면은 맞으니까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진단 코드 진단서에 이제 나와 있는 진단 코드가 해당이 되는 건지 확인하고 키로스 이제 보통은 진단서에 써주는 병원도 있지만은 많이 안 써져 있으면은 태아 수첩 있잖아요. 태아 수첩에 이제 몇 킬로 태어났다고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병원에서 당연히 몇 킬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되니까는 그런 걸 다 태어날 때 다 써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달라고 하면은 알 수가 있죠. 몇 킬로 이제 태어났는지 몇 주, 이런 것까지 우리가 22주 이내에 가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수첩 같은 거 보면은 몇 주에 태어났다 써져 있어요. 예를 뭐 30주 며칠에 태어났다 이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거꾸로 환산해 보는 거지. 거꾸로 환산했을 때 이 사람이 22주 이내에 가입한 건지 22주 이후에 가입한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근데 지금 태아보험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들어오면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교육을 지금 1시간 한 정도 한 것 같은데, 그쵸? 좀 10분 정도 쉴게요. 대구 들리죠? 네. 안 쉬면 안 돼요. 네.